불이 난 것은 조금 전인 오전 9시 5분쯤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분 전쯤에 불이 났는데 일산 동구에 있는 고양 종합터미널 근처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숨이 막혔다. 다 올라갈 수 있어. 고양 터미널 화재 사건 이후 흑색 선전과 비방은 더욱 거세졌다. 당시 나는 시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모든 화살이 내게 돌아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시장님이 업무 정지당했다고 지금 선거운동 나가고 없어.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는 이곳 맹골 수도에서 침몰합니다. 사고 신고 후 2시간이 있었지만 선원도 해경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픔은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맞물렸다. 그리고 나를 더욱더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지금 이 순간 전도 앞바다는 세월이라는 이름을 가진 침몰된 여객선의 뜻도 아직 알지 못하는 어린 양들이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어둠과 싸우는 우리 어린 생명들을 구원해주시길 간절히 절박히 기도드립니다. 불길 속에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을 기다리며 발버둥치는 시민들, 병실에서 말기암 투병 중이신 아버님 곁에 가만히 서 있어야만 했던 나, 그 둘은 얼마나 다른 것일까? 그날 나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시민들과 아버지 모두를 잃었다. 이제 아버지는 세상에 안 계셨고 선거는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었다. 나흘, 그것이 내게 주어진 시간의 전부였다. 유난히도 폭우가 내리던 날 고양터미널 앞을 지나다가 시민들과 악수를 하다가 나는 곧잘 목이 메어왔다. 때론 하염없이 울었다. 흑색 선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굳건히 믿어주시는 시민들이 그렇게 큰 힘이 될 수가 없었다. 고양시장 당선자 최성입니다. 머리 숙여 감사 올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 최성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에 감사 올립니다. 2014년 6월 나는 재선 시장이 되었다. 아니, 시민들은 나를 또 한 번 믿어주셨다. 오늘 2010년 7월 1일 우리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장으로서의 직책을 2010년 처음 시장이 되던 날 나는 울었다.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삶을 이어가는 시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일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부끄러운 것은 우리의 현실이었다.
파란만장한 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거듭된 회의와 집단 민원이 이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기피시설에 대한 해결 방안을 협의했고 거주지역에 유해 환경을 이전시키거나 건축 허가를 취소하는 등 시민들의 곁에서 그들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법과 제도 안에서 절망하는 날도 있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노무현 정부 국회의원을 거친 내 국정 경험은 처절한 민생 현장 앞에서 간혹 무용하고 무력한 것이 되기도 했다. 전국 가축 농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구제역. 전국 돼지의 34%인 331만 마리와 소 15만 마리 등 가축 348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2010년 12월 전국으로 확산된 구제역은 이것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하 20도가 넘는 새벽 휴일 속에서 셀 수 없는 소들이 생매장되었다. 나를 따라 살처분 현장에 뛰어든 직원들에게 걷잡을 수 없는 우울증이 전염병처럼 번졌다. 시장이 되고 맞는 첫 겨울의 풍경이었다. 그곳을 다시 찾았다. 그래도 기적 같으시겠네. 지금 이렇게 자식보다 중요하다고. 왜냐면 우리 남편 지금 암 치료 2급 팔아서 하는데 이제 원래는 의사가 45일 시한부를 줬었어요. 그러면 그거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넘겨서 한다랬는데 다행히 넘긴 거죠. 넘기신 거지 뭐. 5년이 지난 지금 구제역 농가는 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았다. 기적이었다. 이야, 또 며느님 많이 예뻐해 주시고. 피해 당시 울음을 멈추지 않던 그분은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간호하면서도 의욕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할머니를 보며 치매를 앓으시던 내 아버지가 떠올랐다. 민호는 내게 늘 따라다니는 숙명 같은 것이었다. 폭우가 내리던 이른 아침에 시청 직원이 황급히 달려와 소리쳤다. 큰일 났습니다, 시장님. 신문지에 식칼을 싸들고 어떤 아주머니가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혼비백산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러했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9살 외아들은 교차로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아이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끝에 우리는 마침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내가 아들 유품을 그냥 놔뒀어요. 지금 이제 살았으면 33이지 둘. 그래서 내가 뜨기가 싫어서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야. 이쪽에 놔두고. 그런데 아주머니는 남편과 함께 다시 내 집무실로 찾아오셨다. 힘없는 놈은 죽고 힘 있는 놈만 적어오고 그리고 여지껏 10년 동안 묶어놨으면 그래도 우리한테 무슨 배려심이 있어야지. 10년 동안 세금은 꼬박꼬박이 다 받아가고. 이미 문제가 없다고 추진된 사업이었지만 해법을 찾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가끔은 수많은 민원들로 지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사회가 힘없는 서민들을 내몬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금 경청하고 또 경청한다. 언젠가는 아주머니에게도 한박 웃음이 피어날 것이다. 꼭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 내게는 시정을 펼치며 맺은 특별한 인연이 있다. 바로 고향의 세 자매다. 세 자매 중 첫째 아이가 대학생이 되던 날 나는 마치 내 딸이
입학이라도 한 듯 기쁜 마음으로 첫째를 찾았다. 네, 어린 세 자매가 영양실조로 발견됐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동 방임 학대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찌나 못 먹었는지 10대인데도 골다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줌 볕도 들지 않는 지하방에 2년간 갇혀 산 세 자매. 단 한 번의 난방도 없이 혹한을 견뎠다는데.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이사 와서 한 번도 안 쓴 거야 가스를. 하나도 7개월을 안 냈어요 월세를. 다행히도 아이들은 나를 시장이 아니라 편한 아저씨처럼 받아들여 주었다.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는 말이 입안에서 자주 맴돌았지만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 말을 차마 꺼내지는 못했다. 시장 아저씨 안녕하셨어요. 와, 답장 진짜 빨리 해주시네요. 처음 시장님을 뵙고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정치인들에게 느끼고 있던 제 불신 탓에 이렇게까지 꾸준히 신경을 써주실 줄 모르고 있었어요. 사회라는 넓은 공간을 생각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하고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들지만 이 고민들 또한 시장님의 모습을 보며 많이 해결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곧 시장님을 뵐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왠지 제게 아빠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 것 같아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또 매일 보낼게요. 아이들의 몸에 남은 상처는 곧 치유될 것이다. 하지만 혹독했던 시간을 지내며 새 아이들이 얻은 마음의 상처만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욕심이겠지만 나는 이들 세 자매가 함께 웃고 울고 때론 싸우고 화해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오래도록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모의 품이다. 나는 눈물이 많기도 하지만 웃음도 참 많은 사람이다. 나의 망가진 모습을 SNS에 종종 공개하기도 한다. 나의 소탈한 모습은 분노와 한숨으로 얼룩진 민생의 현장에 다소나마 웃음을 선사한다. 그분들이 가족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근한 시장이 되고 싶다.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검은색 대형 승용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7대 들어와서는 중고차나 소형차를 모는 의원들이 늘고 있답니다. 16대 국회의원의 승용차 270여 대 중 80% 이상이 다이너스티나 에코스 등 3000cc급 검은색 대형차입니다.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게 된 열린우리당 최성 당선자의 차는 흰색 미니밴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안들을 여기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인구 97만의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아침 8시 고양시 홍보 문구가 새겨진 녹색 자동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작은 관용차입니다. 잠시 뒤. 붉은색 점퍼 차림을 한 사람이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고 이 차에 오릅니다. 고양시장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에서 국회의원을 거쳐 시장이 된 지 2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게 권력에 안주하고 편안한 차를 타게 되면 눕고 싶잖아요. 누우면 돌아다닐 마음도 안 생기고 그래서 이 차를 타면 자만수 붙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 제 마음이 편하고. 그러던 어느 날 고양시 SNS 홍보를 위해 특별 퍼포먼스를 하게 됐다. 내가 망가지는 걸 보고 싶은 분이 많다니까 또 성원의 부흥을. 네, 알았어요. 여긴 고양이다 고양시다. 여긴 고양이다 고양시다. 저 귀여운 아가씨가 얘기하듯 저 산뜻한 아가씨가 얘기하듯 여긴 고양이다 고양시다. 여긴 고양이다 고양시다.
경기도 고양시장이 본인이 내건 이색적인 공약을 이행한 인증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고양이 머리띠에 장갑을 낀 채 활짝 웃는 최성 경기도 고양시장. 이런 재미있는 분장을 하게 된 사연이 흥미로운데요. 고양시청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공감을 뜻하는 이 좋아요 수가 8,000회가 넘으면 고양이 분장을 하고 인증사진을 찍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이 좋아요 수가 8,000을 넘어 만까지 넘어섰고 최 시장은 이 이색 공약을 확실하게 이행한 건데요. 누리꾼들은 권위적이지 않은 모습 보기 좋네요. 꼬리가 없으니 무효. 고양시를 고양이랑 매치시키니 어울립니다. 굿 아이디어 등이 좋은 취지로 시작된 공공기관의 SNS 소통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또 나는 시민들에게 의도하지 않는 웃음을 주기도 한다. 사실 이날 내가 큰 봉변을 당할 뻔했다는 걸 시민들은 아시기나 할까? 내 노래도 마찬가지다. 늘 목이 터져라 열창하는데 사람들은 깔깔거린다. 이렇게 시장이 망가져서 시민들이 즐겁다면 무엇이든 못하겠는가. 내가 퍼포먼스를 하거나 소형차를 타고 촌스러운 주황 점퍼를 입고 연예인들과 사진을 찍는 일을 두고 혹자는 내가 쇼를 한다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쇼가 평생 계속된다면 이것은 쇼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전달되지 않을까?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망가지는 것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족이 있다. 사랑스런 나의 아들 민과 딸 미래, 그리고 김태희보다 예쁜 나의 아내. 첫눈에 반해 결혼하고 아이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내 인생에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을까? 아내와 아이들이 늘 고맙고 미안하다. 아내는 첫 아이를 가지면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내가 국회의원의 재선 도전에 실패한 이후 냉면집을 차려 생계를 꾸리기도 했다. 언젠가는 나도 온전히 가족만을 위한 가장이 되고 싶다. 멋진 남편이고 싶고 훌륭한 아빠이고 싶다. 물론 쉽지만은 않겠지만. 청각장애인 작은 누나. 누나는 우리 가족의 아픔이자 눈물샘이었다. 가족들이 웃으며 대화를 하면 영문을 몰라 답답하다는 표정만 지었고, 또 가족과 떨어져 멀리 서울의 청각장애인학교 기숙사에서 혼자 외로움에 떨어야만 했다. 행여 친구들이 누나의 장애를 놀릴까봐 나는 누나를 감추는데 급급했다. 참 못된 동생이었다.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누나를 대하는 내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다.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이라도 마신 날이면 누나에 대한 미안함에 자주 울었다. 이후 나는 사람들 앞에서 누나를 자랑하기 시작했다. 누구보다도 착하고 남을 배려하는 나의 누나라고 말이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누나를 소개하면 누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신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도 행복하다. 특히 저희
청각 장애인 누님께서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셔서 오늘의 제가 일단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5월쯤인가요? 한참 선거철로 바빴을 텐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셨거든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꼭 아버님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당선해 달라고 여러분께서 부탁하셨죠. 이렇게 결국 다시 재선에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릴 적 그토록 못되게 굴었던 날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우리 누나. 누나는 시장이 된 막내 동생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한다. 나는 누나에 대한 미안함에 고마움에 자주 운다. 아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사람, 아버지. 아버지는 한평생을 올곧은 교육자로 사셨다. 옳은 말을 하시다 해직되고 난 뒤 꽃집을 운영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시기도 하셨고 퇴직 후에도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잇는 법이 없었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한없이 존경스러웠고 자랑스러웠다. 뛰어난 실력은 아니셨지만 그림을 자주 그리셨고 아버지가 그린 그림들은 언제나 평화로웠다. 그런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신 걸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무너졌다. 울보시장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가진 자리였다. 지금 최성 시장만큼의 식견과 철학을 가진 지자체 그 수장이 선진국에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제자 최성으로부터 저는 정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출간하셨고요. 이번에는 가슴으로 하는 큰 절을 여러분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시장님 잠깐만 내려가지 마시고요. 네,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아들을 위해 직접 쓴 축사를 읽고 싶어 하셨다. 하지만 상처받으시지 않게 자연스럽게 축사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이미 치매가 시작된 아버지가 혹여 실수라도 하실까봐 나는 불안했다. 그때는 정말 몰랐다. 그 축사를 다시 듣게 되지 못할 것을. 아버지는 이미 말기암이셨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에서 우리 형제는 아버지의 마지막 강연을 계획했다. 아버지는 특유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미래는 바로 현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말하자면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미래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날이 많아졌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내 걱정 말고 시정해라 전념해라 하셨다. 두 아들과 두 딸은 저의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두 아들과 두 딸 저의
도덕 교과서입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린 일은 참 고통스러웠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 아버지가 내게 전해주라고 했다는 메모 한 장이었다. 오늘의 나를 가능케 한 당신, 그리고 나에게 언제나 청년과 같은 열정을 가지셨던 당신, 영영 듣지 못할 당신의 축사를 나는 항상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오랜만에 고향 광주를 찾는다. 유년과 학창시절을 보낸 고향은 따뜻하고 정겨운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우리 현대사의 상흔으로 늘 그늘져 있던 곳이기도 하다. 네, 이게 이분이 농화자인데 돌을 맞이해서 사람 초청해가지고 보내주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배원분이 꼼짝마 그러니까 농화자라서 반응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이념과 사상의 갈등 속에 희생된 사람들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군대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중학생입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달라들었고 강제로 달라들지는 정말 기가 막혀. 하도 입사를 깨물고 도망을 가려고 뿌리치고 도망을 나오다가 붙잡혀서 끌어가면 당하면서도 어떻게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프고 말이야 날 그때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은 내 이 마음이 아주 그냥 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 생각을 하면.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인권연구소에서 일할 때 위안부 할머님들을 처음 만났다. 그 시절 할머님들은 언제나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들이 겪은 참혹한 기억을 세상에 알려나갔다. 하지만 시간은 거기서 더 흐르지 않았다. 할머님들의 외침과 절규에도 일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금의 이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을 빨리 정리를 정확히 하지 못할 경우 한국민, 중국민, 미국민을 포함한 외교적 고립은 불을 보듯합니다. 그때 최대의 피해자는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포함한 일본 국민들일 거라고 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정부가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UN 상정 범시민 서명운동에 친필로 서명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 이루어진 일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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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처음 시작된 수요 시위는 지금도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계속되고 있다. 많은 할머님들이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님들은 53명에 불과하다. 2020 고향 평화통일특별시, 내가 꿈꾸는 고향시의 미래다. 나는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으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여 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북한에서의 공식 일정은
주체사상 탑과 같은 선전용 전시관이나 외화 벌이를 위한 아리랑 공연의 관람 같은 것으로 이루어졌다.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일지라도 영어 공부에 몰두하는 북한의 학생들, 평양 골프대회,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신자 등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북한 주민들의 변화된 모습을 모두 카메라에 담았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주말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만 연평도 사건과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더없이 악화되자 그동안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비판해오던 이들이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나의 전망을 물어온다.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좋은 예다. 나쁜 평화보다 좋은 전쟁은 없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막아야 되는데 일부 강경한 이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분은 북한 핵개발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경제 제재, 군사적인 제재로 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은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 흐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영변에 대한 북한 핵 선제 공격이 대단히 비중 있게 논의된 현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2한국전쟁과 같은 참화가 오기 때문에 따라서 남북 화해협력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핵개발 저지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고양시는 머지않아 통일한국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무 연고도 없는 고양시에서 정치와 행정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다. 2020 평화통일특별시라는 큰 그림 위에 독일처럼 평화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고양형 시민 참여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고양시가 실제로 평화통일 특별시가 되고 나 역시 통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격려를 마음껏 펼쳐보고 싶다. 고양시에서 세월호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나는 오랜 준비 끝에 세월호 일주기 추모 음악회를 기획했다. 이 자리에 세월호 유가족 4분을 모셨고 신문지에 싼 식칼을 들고 시청에 찾아왔던 민원인 아주머니, 금정굴 유가족과 구산동 용오름 돌풍 피해 농가 주민들,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 유가족도 초청했다. 저희는 죽어도 진상규명 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저희 가족들 힘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진상규명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벚꽃을 바라볼 때 아름답고 예쁘게 느끼시는 여러분께서 아직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야만이 우리가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잊지 않을게 절대
숨쉬기도 힘든 날들이 이어졌다. 잊혀질 법도 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아이들의 절규가 내 가슴을 더욱더 또렷하게 찔러온다. 내 아들의 외침으로, 내 딸의 속삭임으로 내 귓가에 여전히 남아 맴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세상은 점점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을, 외침을 잊어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나는 내가 한 일에 비해 과분한 칭찬과 감사를 받았다. 고향 터미널 화재 사건 후 진심 어린 노력에 감사하다는 중국인 교포는 어여쁜 꽃다발을 내게 안겨주셨다. 꽃박람회 기간에는 고향 터미널 화재 유가족 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 않았을 그분들이 오히려 아버지를 떠나보낸 나를 위로해 주었다. 자신들의 역경을 훌륭하게 이겨낸 세 자매에게 꼭 장학금을 주겠다던 약속도 다행히 지킬 수 있었고, 그동안 자신을 위해 아낌없는 배려를 해줘 고맙다는 시칼든 아주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미소로 내 손을 잡아주었다. 시민들은 내가 시장이 된 이후 만난 새로운 스승이다. 저마다의 분야에서 소중한 역사를 만들어온 그분들의 삶은 언제나 내게 올바른 길이 된다. 다행히도 내게는 시장으로서 주어진 책임이 있다. 나는 매일같이 민생 현장으로 나가 고통받는 사람들과 만나고 눈물겨운 현실에 고개를 돌려 피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내게 찬란한 성과보다 그 어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나는 내 삶 속에서 시민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내 모습을 보기도 한다. 20년째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암투병 아저씨. 엄마, 아빠, 사랑해 라는 말만 남기고 바닷속으로 사라진 세월호 아이들.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영영 가족의 품을 잃은 사람들. 춥고 배고팠던 반치와 월세방의 세 자매. 이제는 볼 수 없는 나의 아버지. 이 모두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요 부모님이자 아들, 딸과 같다. 어제의 나이자 오늘의 나와 같다. 나는 그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시민을 위한 훌륭한 시장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유언을 꼭 지키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눈물이 많은 울보시장, 시민들과 가족처럼 웃고 우는 영원한 울보시장으로 남고